안녕하세요. 하늘마음 한의원 수원점 양대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환자들에 대해서 보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아주 흔한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피부 건조증과 피부 가려움증이 되겠습니다. 가려움증은 더 건조하면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에게 보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토피 아이들에게 보습을 해주기 위해서 제품들을 많이 고르죠. 예를 들면은 아토피 전용 샵에 들어가서 내지는 유기농 제품들을 고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자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제품들을 고를 때에 유효 성분 얼마나 좋은 게 들어있고 얘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보고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유효 성분을 따지기에 앞서서는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화장품이라든가 보습 제품이라든가 세정 제품들의 어떤 유해 성분의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에 들어가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유효 성분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료하고 있는 이런 그 피부질환은 특화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에서는 그 두 가지 관점을 충분히 감안한 제품들을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유해드리고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직접 고르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 성분, 그 다음 유효 성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습 제품을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보습제를 너무 많이 바르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자체적으로 보습력이라는 게 퇴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봤더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방어력이라던가 보호 능력을 훼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심한 아토피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자연적인 보습력이라고 하는 게 이미 형성이 안 되어 있거나 내지는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사실 외부적인 보습이 분명히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습을 해주고 아토피가 개선된 다음에는 그에 맞춰서 보습량, 외부적인 보습량을 줄여나가면 또 그 친구들의 피부가 자연스러운 보습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습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에 또 어머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선생님, 이 보습제를 써봤어요. 그런데 한번 바르고 났는데 정말 몇 분도 안 돼서 말라버리거든요. 이거 사실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친구의 피부 상태가 지금은 보습을 정말 수시로 해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보습 능력을 가진 보습 제품이라 할지라도 바르고 났을 때 불과 수분, 심지어는 몇 초면은 다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보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 주시고, 바르고 아토피가 좋아진 다음에는 같은 제품을 쓰시는데도 보습력이 마치 좋아진 것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예를 들면은 보습 제품 한 가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틀, 3일밖에 못 썼는데 아토피가 좋아질수록 일주일도 쓰고 2주일도 쓰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보습 제품이 바뀌었을 리는 없고 우리 아토피를 앓고 있는 친구들의 피부 상태가 덜 건조한 상태로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그런 거에 맞추어서 보습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